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음, 다음 주면 벌써 2023년도 2월입니다. 벌써 금방 시간이 가네요. 어떻게 지금 1월 달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뭐 연초에 계획 세운 것들 잘 가고 계신지요? 저는 뭐 그냥 쏘쏘합니다. 음, 최근에 제가 그 팔로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연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음, 이번 시간도 팔로십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미 앞서 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팔로십 발휘를 위한 교육 관점에 대한 저희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와 관련된 글이 되겠습니다. 음, 팔로십 발휘를 결국은 한다면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승격자 교육, 신임 승격자 교육을 할 때 대부분은 팔로십 발휘를 위한 교육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주로 이제 대리, 대리 계층에 대해서 팔로십 발휘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둔 교육이고요. 과장들은 이제 문제 해결, 그다음에 차부장들은 부하 육성, 후배 육성이란 초점을 둔 교육들을 하는데, 사실 직책자가 되기 전까지 필요한 교육은 사실 팔로십 발휘예요. 그러니까 직급 상승이 될수록 팔로십 발휘를 입증해내는 능력 발휘, 여기에 초점을 둔 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 주장이 뭐 일관된 주장입니다만, 내가 팔로십이 있으면 자신이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입증할 거냐, 나 팔로십 있다는 거를, 그게 추상적이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이 팔로십 발휘 관련되는 교육 내용은 팔로십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입장에서 정말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대상 부분은 직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 발휘가 조직의 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그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책자가 돼야 리더십 발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직책자들에게 리더십 발휘에 필요한 교육들을 시키죠. 그래서 주로 신임 팀장 교육 때부터 리더십 발휘에 필요한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책자가 되면은 신입 팀장일 때 신입 팀장 교육, 근데 팀장이 된 입장에서는 이제 리더십 개발, 워크숍 뭐 이런 식의 그 순수 교육보다는 워크숍 방식의 교육이 많이 제공이 되죠. 그러면 일반 구성원들, 팀장이 아닌 구성원들은 그런 교육을 안 시키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직무 전문성 향상과 팔로십 발휘는 개개인의 몫이에요. 회사는 목표를 배정을 하고 그 성과물을 갖고서 보상을 하고, 그 성과물에 따라서는 갖고 있는 능력 발휘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높은 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로 승진을 시키죠.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승격 교육이죠.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본사 차원에서 집중적 시킬 교육은 사실은 없어요.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것 빼고는. 그런데 굳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에게 팔로십 발휘를 요구를 하니, 팔로로서 요구되는 팔로십이 무엇이고, 그러면 유형 중에 바람직한 유형이 무엇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유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는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죠. 가이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팔로십 발휘에 필요한 교육을 본사에서 회사 주관으로 구성원들에게 교육기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한다 그러면 모든 구성원보다는 직급 승격이 됐을 때 그 시점에 해당 직급, 그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이 되는 그 시점에 팔로십 발휘에 필요한 특정한 역량들을 개발시켜 주는 그런 교육기회 제공은 타당한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구성원들한테 제공하는 교육이라면 조직문에 관련되는 거, 핵심 가치에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팔로십 발휘에 필요한 몇 가지의 역량들, 여기에 초점을 둔 교육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팔로십 발휘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높은 조직의 특징을 보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방향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명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명확한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구성원들에게 배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요. 뒤풀이되거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고성과 내는 조직의 특징을 보면은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절차, 규정, 방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해 주는 선배 입장, 리더 입장이나 그것을 알고 수행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즉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방향성, 그러니까 구체적인 과제, 그리고 그것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각각 업무에 따라서 사람마다 정확한 역할과 책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하는 효과적인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있고 공유되어 있다는 거. 이게 고성과 조직의 특징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에게 셀프 리더 또는 셀프 리더십 발휘를 강조합니다. 근데 셀프 리더십이 사실 본질은요, 직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더라고 칭할 수는 없거든요. 리더십을 발휘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와 셀프 리더십의 본질은 팔로십입니다. 팔로십.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그냥 구성원인데 팔로인데 리더처럼 일을 해라. 리더와 같이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특징 같은 것을 발휘를 해라. 그런 취지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셀프 리더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본질은 리더십의 발휘가 아니라 팔로십의 발휘입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리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팔로십을 발휘를 해요. 거의 팀장과 그 리더와 다를 바 없을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성과가 나와요. 그런 경우를 인제 회사에서는 엄선해서 직책자를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된 순간 그때부터는 팔로십 발휘가 아니라 리더십 발휘로 전환이 되는 거죠. 즉 리더로 성장하려면 구성원 신분에서 그 입장에서 뛰어난 팔로십 발휘를 통해 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팔로십에 필요한 역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통상적으로 팔로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아요. 통상적으로 일단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이란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책자가 아닌 경우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부장 이런 식의 그 직급을 갖고 있는데 직책자는 아니에요. 실무를 담당하는 그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성원인데 서로 다른 역할들이 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직급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거죠. 역할은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맡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요구받는 거고 그 전문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급은 리더가 아닌 경우 회사에서 역할들이 이렇게 좀 세분화되는데 그 역할에 따르는 호칭들, 그리고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일을 수행해내는, 그 역할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일을 수행해내는 것을 의미해요. 즉 전문성 부분에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자, 능력 부분이 있는데요.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니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문성 개발인 거고요.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다음에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4 가지입니다. 열정, 자기관리, 업무 전문성, 창의적 사고 능력. 자, 지금 이 보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팔로우십을 뛰어난 팔로우십을 갖춘 사람들의 보여지는 능력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셀프 리더,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본질은 팔로우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팔로워들에게 요구되어 주는 구체적인 능력들 보면은 자기관리, 열정, 전문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이 부분이 뛰어난 팔로워로서 필요한 능력이기도 해요. 로버트 켈리 교수에 따르면은 팔로우십 발휘 뛰어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이 조사한 그 연구 결과로서 발표를 합니다. 자기 저서에서. 지금 살펴볼까요, 각각? 첫 번째, 업무에 대한 열정.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목표를 할당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급과 역할에 가장 부합된 목표를 할당받으면 그것을 수행해 내야 되잖아요. 그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일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열정이란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 보면은 뭔가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일에 뭐 이게 '남이 주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일의 주인으로서, 그럼 목표를 명확히 알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량이면은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관리.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새롭게 신규 인력 또는 뭐 경력사원이든 신입이든 채용을 할 경우는 이 사람이 뽑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뭐 노력 투자도 해 주지만은 각자가 스스로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걸 또 독려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 관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란 스스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당연한 거죠. 몸 관리, 건강 관리. 뭐 스트레스, 뭐 직장인 치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인 치고 일 하드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평정심, 어떤 쾌적한 어떤 몸의 상태, 이걸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저기 마음이 있으면 뭐 합니까? 몸이 안 따르면 또 꽝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게 자기 관리고요. 전문성. 사실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문성이란 부분은 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수행을 하고,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도록 어떤 결과물,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의 표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특정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회사에서 원하는 기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인식과 지식과 어떤 스킬들을 갖고 있느냐, 이 관점에 yes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책자가 될 때까지 다양한 일들을 수행을 해낼 때 회사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에 필요한 그런 능력들 갖추고 있느냐, 그 능력들을 갖췄을 때 우리는 전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창의적 사고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든 계층들한테 요구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들을 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에 위해서는 사실 고정관념 갖고선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이제 해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내는 노력들, 그 중심에는 창의적인 사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는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력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그룹들, 큰 그룹들의 대부분 계열사들에서는 사원급 때 문제 해결력과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일정한 수준까지를 알고 할 줄 알도록 집중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늦어도, 늦어도 과장이 될 때까지, 과장 시점이라면, 과장이 될 상황이라면은 과장 때는 아이가 문제 해결력, 이 부분은 마스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세스,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툴의 사용 방법,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들, 이런 부분들이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늦어도 과장 때는. 적어도 사후 때는 그런 부분은 알고 시도할 수는 있어야 된다. 대리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아웃풋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경험이 좀 쌓여야 돼요. 그 과정 때는 뭐 마스터 정도급의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안 보고 맞춰 볼까요? 4가지 등요. 첫 번째 뭐였죠? 업무에 대한 열정. 그다음 뭐 있죠? 자기 관리. 그다음 뭐 있죠? 전문 능력. 그다음에 뭐 있죠?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고. 아, 자기 관리는 지금 여러분이 열정하고 자기 관리를 쪼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구별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수동적인 피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서 '이건 내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을 완결짓겠다는 부분,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거고요. 자기 관리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갭을 메꿔 나가는 그런 노력들. 근데 자기 관리에는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부분도 포함된다는 거죠. 전문성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건 담당해야 되는 이 일에 필요한 전문성, 즉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들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채워나가는다, 발전해 나간다, 이런 취지고요. 근데 창의적인 사고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 기존 사고의 틀에 박히지 않고 계속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내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창의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회사에서 팔로십 개발 관점에서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교육은 필요해요. 그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능력에 있어서 지금 어느 수준이고 부족한 게 뭐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끔 만드는 교육 기회가 승진자 교육이 되면 타당합니다. 그 정도 교육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격자 교육을 한다 그러면 뭐에다 초점 두지? 아직은 직책자가 아닌데. 그래서 팔로십 발휘 초점을 위해서 4가지 능력이 요구되는 게 있으니 현재 어느 수준인지 알게 하고, 부족한 게 무엇이고 부족한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알게끔 만드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 그게 바로 승격자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짧게는 팔로십을 발휘하는 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물론 승격자 교육을 할 때 신임 차부장 교육은 신임 차부장 중에서 조만간에 신임 팀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하 육성이라는 표현이 좀 뉘앙스가 뭐하다 그러면 후배 육성이라는 코칭 관점의 그런 능력들을 알려주는 그런 과목들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강추하고요. 강력히 추천하고요. 그래서 직급 승리자 교육을 지금 이제 준비하신 분들 많을 텐데, 초점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직급 승진자 교육의 초점은 처음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교육 후에 승진자 스스로 팔로우십 발휘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한다. 두 번째, 네 가지 능력, 업무에 대한 열정, 자기관리, 전문 능력,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창의적 사고. 이 네 가지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 약점을 알게 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 네 가지 능력에 있어서 각각 부족한 능력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게 한다. 그리고 팔로우십 발휘를 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선정하게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들,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게끔 한다. 끝으로는 네 가지 그 능력에 대한 강력점 부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거죠. 승격자 교육 끝나고 나면 네 가지 능력에 대한 자기 수준도 알고 강약점도 알아요. 그 보완책도 알아요. 구체적으로 뭐 짧게는 3개월, 아이가 그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뭘 개발할지도 스스로 방안을 찾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걸 노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된다. 그게 승격자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팔로우십 발휘를 위해서 회사마다 달리 접근을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가령 삼성에서 시도하는 것과 다른 회사에 시도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삼성그룹은 팔로우란 표현 대신에 셀프 리더, 팔로우십 대신에 셀프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본질은 팔로우십이에요. 이렇게 그룹이 갖고 있는 문화적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표현이 되는데 본질은 같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외국 기업 쪽에 한 6년간은 재직을 했었는데요. 사실 직급 승진자 교육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해요. 깨우뚱합니다. 그게 필요해? 이런 관점이에요. 하지만 워크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 레벨은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사원, 매니저, 리더, 그다음에 뭐 디렉터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원 타인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다음에 단위 조직의 리더, 사업부의 리더, 이런 식의 직책자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레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워크 레벨이라 합니다. 그래서 연봉 테이블도 사실은 워크 레벨마다 그 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승진했다 그러면 워크 레벨에 대한 상승을 승진이라고 부릅니다, 외국 기업에서는. 그런데 때가 되면 팀의 리더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매니저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매니저로서, 팀 리더로서 요구되어지는 경험과 능력이 자질을 갖췄다고 판정됐을 때에 선발되어지는 겁니다. 때 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직급 승진자 교육, 신임 대리,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하고는 조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신임 팀장 교육은 그 외국 기업에서 보면은 워크 레벨 3에 해당되는 단위 조직의 리더에 해당이 되는 입장이고, 당연히 외국 기업에서도 신임 팀장이 됐을 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워크 레벨 2가 됐을 때는 교육 기회 제공보다는 워크 레벨 이제 승진이 됐으니 거기 역할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런 교육 기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자극? 뭐 이런 쪽의 교육 기회 제공은 해요. 근데 그게 공식적인 회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아니에요, 전적으로는. 그러니까 IDP라는 걸 통해서 그런 교육 기회를 경험하도록 유도는 하죠.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직급 승진자 교육을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책자가 될 때까지 교육기회 제공 안 할 거냐? 조직 문화와 공통 역량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포함된 공통 역량 교육에는 안 할 거냐? 물론 하지요. IDP를 통해서 주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는 줘요. 그런데 직책자가 아니어도 팔로우십 발휘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내 스스로 팔로우십 있음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래야 승진되니까.
그럼 팔로십 발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교육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한 가이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이드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별개 문제. 하지만 구성원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 4 가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현재 여러분은 어느 수준이고 부족한 게 뭔지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 건지 이런 자극을 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 드린다면 그 궁극적으로 이제 요 교육 제 오늘 주제의 그 본질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승진자 교육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또는 팔로십 발휘를 위한 교육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2 시간 정도의 2 시간에서 8 시간 정도 그러니까 8 시간과 2 시간 차이는 2 시간이라면 이 4 가지 팔로십에 대한 이해, 인식이 바뀌고 무엇을 개념이 뭐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나의 강약점은 뭔지 아는 정도 8 시간이라면 그 필요한 능력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서 간접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액티비티 통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참가자의 인원수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토의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고요. 요런 활동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한 최대 8 시간까지는 되겠죠. 그래서 요 교육의 그 내용을 본다면 교육 참가자들 대상으로 뭐 교육 입관해서든 아니면은 교육 전이든 미니 서베이를 통해서 상사와 동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기대하는 팔로워의 유형. 그러니까 바람직한 팔로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로버트 E 켈리 교수에 따르면 팔로워 유형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이고 각각 5가지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알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로서 그렇다면 바람직한 팔로워 유형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이거를 참가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인제 자신의 팔로워 유형을 진단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팔로워인지 아닌지 얼마큼 갭이 있는지를 알겠지요. 그럼 이제 팔로시 바람직한 팔로워가 되려면 팔로십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팔로십 발휘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게 뭔지 그 4 가지 능력 업무에 대한 열정, 전문성, 자기관리 그다음에 어 창의적 사고 이 4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인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4 가지 능력에 있어서 과연 회사 내부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이것을 공유해 보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4 가지 필요한 능력이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4 가지 능력에 있어서 현재 교육 참가자의 수준을 진단을 해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요 수준 진단은 입과 전에도 가능하고요. 교육 입과 전에 또는 교육에 참가해서 해도 무방은 합니다. 하나 더 그 팁이라면은 교육 종료 후 뭐 한 달 이후 시점에 요 수준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팔로우의 유형 그다음에 4 가지 능력에 대한 그 유형을 진단을 해 본다면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팔로십 발휘를 위한 교육의 본질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고 실천해 보자에 초점을 둔 겁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그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십시오."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본인이 늦게 해야 그게 이루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인제 이런 부분이 다 다뤄졌으면은 얼마큼 학습이 잘 되었는지 그 돌이켜 보는 그런 학습에 대한 성찰 시간도 마련하고 질의응답 통해서 궁금한 거 다 푸는 거죠. 그래서 팔로십 발휘에는 4 가지 능력이 있고 그 4 가지 능력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정도. 그리고 케이스를 굳이 있다면 케이스를 발굴을 해서
그것을 알려줘서 조금 더 '아 이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구나.'를 느끼게 해 준다면 팔로우십 발휘에 필요한 4 가지 능력을 좀 더 알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겠지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팔로우십 발휘에 관련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게 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미 블로그에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뭐 이 영상을 보고서 어떤 느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셀프 리더를 부르든 셀프 리더십을 부르든 직급 승진자 교육을 할 때 직책자가 아닌 이상은 모두 다 팔로워다. 따라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팔로우십이다. 근데 이 팔로우십은 내가 스스로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 팔로우십 발휘할 수 있는 자격은 주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팔로우십의 발휘에 필요한 4 가지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이 무엇이고 어느 수준이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부분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자. 그게 팔로우십 발휘 교육이든 또는 직급 승진자 교육이든 이와 같은 교육계를 제공을 하자. 그게 본사에서 주도하는 팔로우십 발휘를 위한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지금 구독하신 분이라도 주변에 좀 널리 좀 알려 주십시오. 이제 660명을 지금 돌파했는데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더 좋은 영상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